안녕하세요. 서울대양의외과 송기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진료하는 그 치액 치료에 관련된 책이 출간이 돼서 소개도 드리고 또 책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을 들고 왔는데, 제가 단독 저자는 아니고요. 저 외에 5분, 현재 서울, 경기도, 전주, 부산에서 활발하게 항문 질환을 진료보시고 수술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치액 치료 수술의 비법이란 좀 거창한 제목으로 책을 준비해서 한 2년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출간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6명이 공동 저자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저희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수원 장편환외과 이성근 원장님이 워낙에 본인이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본인만의 내용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술을 하고 또 환자를 보고 있는지 한번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한번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하게 됐고, 저희 또 서울대병원 외과 후배 2명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주의 우리들 항해과의 김성광 원장님도 거의 이 전라북도의 항문 환자를 다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분도 참여하고요. 또 부산의 가장 유명한 항문병원의 정광영 원장님도 참여를 해서 의기투합해서, 사실은 다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책 준비 모임을 서울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또 파주에서도 하고 또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모여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책을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훌륭한 대가들의 해외나 우리나라의 국내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 딱딱한 내용인데, 저희가 결국 치액 치료 환자를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할 때 본인만이 갖고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팁을 책으로 낸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근거에 맞게 좀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다양한 그런 형태의 치액과 치료를 만났을 때 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모은 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 활발하게 진료 수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6명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모아서 지금 새롭게 대장항문외과에 진입해서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외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전공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치액에 다양한 수술 후 합병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병증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심자가 했던 수술에 비해서 각각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라든지 합병증의 정도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결국에는 본인이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어떻게 수술할지에 대한 본인만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수술을 처음에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여러 선생님들,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수술을 직접 가서 많이 봐라,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특히 치액이랑 치료는 똑같은 치액 치료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분류상에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 똑같은 치액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위치에 어떤 식의 치액이 있고 이 환자가 어떤 불편감이 있고 이 환자의 항문관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게 치액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수술을 좀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데, 사실은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인 게, 제가 이 대장항문외과 이 항문 수술을 처음 배우고 일했던 병원이 대양병원인데, 대양병원이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수술을 그냥 일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르시거든요.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수술적인 접근을 하고 팁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쭉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저한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 걸로 만들어 가면서 결국 지금의 제 수술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숙련도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합병증의 빈도는 좀 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다른 선생님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식으로 또 많이 배워야지만이, 그냥 혼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술을 접근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결국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 중에 초기에 처음에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협착이에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얼마 정도의 치액 조직을 제거할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치액이라고 하는 거는 종양이 아니거든요. 다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늘어져서 환자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혈관층을 잘 살리고 또 수술 후에 변화까지 예상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치액을 잘라야 되는데 초심자들은 그 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너무 과하게 수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치유가 돼야 될 조직이 남지가 않아서 좁아지는 합병증 발생률이 한두 번씩은 있고 이제 크게 교훈을 얻는 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제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연출혈입니다. 이게 왜 지연출혈이라고 하냐면 수술하고 바로 나는 피가 아니고 수술하고 1주에서 2주 사이에 갑자기 문제가 될 만큼 출혈이 생기는 건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연 출혈은 뭐 재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을 말하는데, 왜 깨끗하게 수술을 했으면 피가 안 나야지 왜 갑자기 피가 나냐,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이제 이해하시기 힘든 건데, 치액은 혈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 자리가 다 혈관이 잘린 자리거든요. 근데 상처란 게 염증 없이 그대로 있어야지 빨리 낫는데 항문은 변을 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계속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꼬맨 자리가 그대로 붙는 게 아니고 벌어져요. 그리고 변에 있는 여러 균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그 지혈돼 있던 혈관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 혈관 중에서 이제 굵은 혈관이 이제 터지게 되면 덩어리 같은 피가 울컥울컥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밖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이제 지연출혈인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이 좀 할만하다 할 때 보통 나타나요. 왜냐면 그때는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봉합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100명에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하다가 어느 병원에서는 제가 봐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 지연출혈 발생률이 적고요. 사실 그 병원이 뭐 심하지 않은 치액만 하는 병원이 아니고 꽤 많은 심한 치액도 다 하는 병원인데, 왠지 모르게 그 병원이 지연출혈 데이터가 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좋은 걸 봤더니, 거기서 이제 팁을 얻은 게 그 치액 절제하고 나서 봉합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좀 배우고 그걸 적용을 했더니 이전보다 지연출혈의 발생률도 줄고 또 출혈량도 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자기가 하는 방법들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는 수술 방법 중에서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피부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항문 외치액을 자른 피부 부위가 붓게 돼요. 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부위가 너무 많이 부으면, 원래 우리가 기대한 거는 이제 아주 매끈하게 아문 겉에를 항문을 원하는데, 이제 우둘투둘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닭 벼슬같이 피부가 늘어진 게 남는 게 피부골인데, 이게 또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남자분들은 사실 별로 잘 안 생기는데 여자분들이 잘 생겨요. 근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예쁜 항문으로 아물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수술했는데 그냥 수술 받으신 분들은 치액이 남은 거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절제면에 있는 피부가 부어서 그 부은 흔적이 남은 거라서 나중에 불편하거나 좀 외관상 안 좋으면 간단하게 피부골이 절제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저희가 간단한 수술 일을 하더라도 뭐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수술이 항문 수술인데 그걸 이제 또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되게 뭐 컴플레인도 하고 속상해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부골이도 나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겉에 늘어진 부분은 나중에 협착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치액 수술할 때 늘어진 피부를 잘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 부종이 나타나는 상태를 보면 이제 이분은 조금 부종이 오래 가면 피부꼬리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좀 저희가 치액 부을 때 쓰는 약들을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술할 때 가능하면 일부 봉합을 해서 처음에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봉합하는 게 좀 고민이 많은 게, 봉합을 안 하는 게 사실은 통증이 적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항문 앞쪽 12시 방향 쪽에 피부꼬리가 잘 생기기 때문에 그 부위 상처는 좀 꼬매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붓기가 생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모양이 잡히게 유지하는 것도 이제
저만의 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본인도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속에서 처음에 수술할 때보다는 이제 그런 주요한 합병증들이 이제 줄어가는 추세로 가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액 수술하고 나서 언제 재발을 느끼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치액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되는 조직이 생기는 종양 개념이 아니고 정상적인 혈관이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10년이 넘으면 어느 정도의 치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치액이 악화되는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진행이 좀 빠른데 이제 문제는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 뭐 2, 3년도 안 돼가지고 기존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증상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내치액이 이제 3기, 4기가 돼서 아주 전형적으로 변 볼 때 속에 있는 내치액이 튀어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수술할 때 일단 문제가 되는 내치액은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상처가 좀 깊어지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조금 더 아파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간혹 통증이 없는 수술을 좀 강조하시는 병원들은 내치액 중에서 약간 밖으로 나오는 부분만 잘라주고 끝내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이 간혹 이제 한 2, 3년 지났는데 수술 전처럼 또 튀어나오시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치액을 제거를 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내치액 중에서 얘는 조만간 뭐 2, 3년 안에 변 볼 때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올 만한 치액으로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수술 후 통증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 부분은 환자분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재발이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요. 제일 어려운 게 변 볼 때 피가 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종종 피가 난다. 이게 사실 제일 이제 환자분도 힘들고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치액이 심하지 않더라도 심한 변비나 심한 설사를 유발하면 원래 혈관 조직들이 붓기 때문에 피가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겉에 매치액도 없고 심한 타랑이 없는데 뭐 1년에 가끔 한두 번씩 피가 나는 분들은 수술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희가 문제가 되는 치액을 제거하더라도 남아있는 혈관에 자극을 받으면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뭐 1년에 한두 번 피나면은 뭐 치액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피가 난다. 그럼 이분은 그냥 괜히 고생한 꼴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기가 뻘개질 정도의 출혈이 수시로 나타나고 그때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출혈이 잘 안 멎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잘 해드리면 그런 정도의 출혈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느끼는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출혈 같은 경우는 수술을 결정하실 때 내가 이 출혈이 정말 자주 있고 양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진료보시는 외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제가 수술하고 나면 이 정도의 출혈은 이제 없겠죠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가끔 아주 그냥 약간 묻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또 이제 가끔 피가 나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괜히 한 것 같다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